핏줄은 아니지만 이 집은 사실상 제 두 번째 집 같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비추는 오후, 미정은 미용실 유리창을 닦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버즘나무는 어느새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45의 나이가 무색하게 미정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진구 할아버지 집 가시는 거예요? 단골 손님 박 여사가 거울 너머로 물었습니다. 미정은 빗질을 멈추지 않은 채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오늘 제가 끓여드린 된장찌개 맛있다고 또 해달라셨거든요. 정말 효부도 그런 효부가 없어요. 친딸도 저렇게 안 하는데 박 여사의 말에 미정은 아무 대꾸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이런 말은 이미 익숙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8년 전 이 동네에 처음 왔을 때 진구 할아버지가 그녀에게 미용실 자리를 내주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후로 두 사람이 마치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는 것을. 저녁 6시 미정은 늘 하던 대로 보온병에 따뜻한 차를 담아 진구 할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미용실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낮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기와집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정갈하게 관리된 마당이 주인의 성품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 왔습니다. 미정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루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던 진구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든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그의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왔구나. 손님이 일찍 끝나서요. 찌개 끓이고 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미정은 능숙하게 부엌으로 들어가 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나물 반찬 몇 가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김구이.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저녁상이었습니다. 먹기 전에 차부터 한 잔 하자꾸나. 할아버지의 말에 미정은 보온병을 열어 찻잔 2개의 따뜻한 녹차를 따랐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찻잔을 받아든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 버즘나무도 이제 늙었어. 내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심은 건데 벌써 50년이 넘었으니. 그래도 여전히 튼튼해 보이던데요. 나무는 뿌리가 깊으면 오래 산다더구나. 사람도 마찬가지야. 할아버지의 말에는 늘 의미심장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차를 마시며 할아버지 곁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지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미정아. 네, 할아버지. 내일도 올 거지? 당연하죠. 매일 오잖아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안도와 감사,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아침 약 드셨어요? 미정이 물었을 때 진구 할아버지는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약? 내가 무슨 약을 먹는데? 혈압약이요. 매일 아침 드시잖아요. 아, 그래, 그랬지.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초점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의 약통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아침 약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은 그날부터 계속되었습니다. 미정아, 오늘 며칠이지? 10월 15일이요, 할아버지. 그래, 벌써 10월이구나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했습니다. 약속 시간을 잊고 가스불을 켜둔 채 외출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미정은 점점 더 걱정이 커져갔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할아버지,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병원? 난 멀쩡한데 무슨 병원?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늙으면 다 그런 거야. 걱정 마라.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미정은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법적 보호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랜 세월 정을 나눈 이웃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미정은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원장님, 진구 할아버지가 골목에서 헤매고 계셔요. 미정은 급히 달려나갔습니다. 미용실에서 2블록 떨어진 골목에서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잠옷 차림에 맨발로 서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처량했습니다. 할아버지, 미정이 다가가자 할아버지는 그녀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 순간 미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예요, 미정이요. 미정? 미정이가 누구더라. 할아버지의 눈빛은 낯선 사람을 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뭔가 떠오른 듯 눈을 깜빡이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아, 미정이구나. 미안하다. 잠깐 정신이 미정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집으로 가요. 따뜻한 차 한 잔 드시고 주무셔야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아버지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내가 어디까지 말했더라, 뭘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할아버지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듯한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저렇게 약해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미정은 동네 보건소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요즘 많이 이상하세요. 검사를 받아보셨으면 하는데 보호자가 동의하셔야 해요. 제가 보호자는 아니지만 할아버지께 다른 가족이 없으셔서요. 그러면 성년후견인 제도를 알아보셔야 할 거예요.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미정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든 게 복잡했습니다. 그저 할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을 뿐인데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유난히 정신이 맑았습니다. 미정아, 앉아봐라. 네, 할아버지. 나도 알아. 내가 요즘 이상하다는 거. 할아버지의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마치 안개가 잠시 걷힌 것처럼. 시간이 얼마 없을 것 같구나. 그 전에 내게 해야 할 말이 있어. 미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물 좀 드세요. 미정은 물잔을 할아버지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물을 삼켰습니다. 최근 들어 혼자서 물을 마시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보건소 방문 이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미정은 이제 거의 매일 할아버지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미용실은 오전에만 열고 오후부터는 할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원장님, 이러시면 안 돼요. 몸 상하세요. 단골 손님들이 걱정했지만 미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할아버지가 배회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했고, 낮에는 식사와 약, 청소를 챙겨야 했습니다. 미정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미정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할아버지가 정신이 맑은 순간에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너도 내 인생이 있잖니. 할아버지가 제 인생입니다.
미정의 말에 할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용실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진구 씨의 조카입니다. 삼촌 상태가 안 좋다고 들었는데요. 미정은 반가운 마음에 그를 맞이했습니다. 네, 요즘 많이 안 좋으세요.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병원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요양원을 알아보는 게 낫죠. 요양원이요? 네, 제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돌보는 게 낫잖아요. 조카의 말에는 성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잠깐 할아버지를 보고는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연락드릴게요. 그 후로 조카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심해졌습니다. 핏줄도 아니면서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혹시 재산이라도 노리는 거 아냐? 그래도 진짜 조카는 나타나지도 않잖아. 미정은 그런 말들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할아버지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머리를 빗겨드리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마당에 나가 앉아 계실까요? 그래, 그러자꾸나. 미정은 할아버지를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혼자 걷기 힘들어졌습니다. 마당의 버즘나무 아래에 휠체어를 세우자 할아버지는 나뭇잎을 올려다봤습니다. 예쁘구나. 그러게요. 잎이 정말 곱게 물들었어요. 미정아. 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니? 할아버지의 질문에 미정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은혜를 갚는 거예요. 은혜? 할아버지가 8년 전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던 저에게 미용실 자리를 내주시고 이 동네에 정착할 수 있게 해주셨죠.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그게 다가 아니야. 내가 내게 진 빚은 훨씬 크단다. 미정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뭇잎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겼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할아버지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피곤에 지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린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울고 있는 소녀. 하지만 미정은 그 소녀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미정아, 깨어있니? 한밤중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미정이 눈을 떴습니다. 거실 불빛 아래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이상하게도 그의 눈빛은 전에 없이 또렷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안 주무세요? 잠이 안 오는구나. 옆에 좀 앉아라. 미정은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내게 해야 할 말이 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미정은 긴장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너 내가 17살 때 집을 나왔다고 했지? 네, 그랬어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할아버지에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미정은 17살에 보육원을 나와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37에 이 동네에 정착했다고 미정은 보육원을 집이라 말했었습니다. 그때 내가 널 데려왔었어. 네. 미정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이 동네에 온 건 8년 전이에요. 그때 처음 뵌 거잖아요. 아니야.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전이야.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때. 기억하지 못하는 때요? 미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너는 내가 17에 집을 나왔다고 기억하지.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야. 할아버지, 대체 무슨 미정아? 할아버지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너는 내 어릴 적을 기억하니?
7살 이전의 기억 말이야. 미정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 그녀에게는 7살 이전의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희미한 파편들만 있을 뿐 명확한 기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억나지 않아요. 왜요? 그때 마리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말 못한 게 있다. 내가 내게 숨긴 게 있어. 뭘 숨기셨는데요? 시간이 없구나. 내 머리가 언제 또 흐려질지 모르겠어. 할아버지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할아버지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가 없구나. 내 머리가 다시 흐려지고 있어. 실제로 할아버지의 눈빛이 다시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안개가 다시 밀려드는 것처럼 할아버지는 자신의 머리를 쥐어짰습니다. 서랍 안쪽의 할아버지, 진정하세요. 미정이 할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숨을 몰아쉬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미정아. 내가 너무 늦었구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빛은 다시 흐려졌고 혼란스러운 표정만 남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미정은 할아버지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할아버지는 곧 잠들었지만 미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7살 이전의 기억? 말 못한 게 있다? 서랍 안쪽?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미정은 할아버지의 방을 둘러봤습니다. 오래된 장롱, 책장, 그리고 서랍장. 하지만 그녀는 함부로 뒤질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정신이 드실 때 다시 여쭤봐야겠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밀려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하려던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 새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창밖의 버즘나무를 바라봤습니다.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다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어봐도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웃할 뿐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7살 때 기억에 대해서요. 글쎄, 기억이 안 나는구나. 미정은 더 이상 추궁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를 힘들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의 대화는 미정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진실로 이어질 터였습니다. 할아버지, 물 좀 드세요. 미정이 숟가락으로 물을 떠서 할아버지 입술에 가져다 댔지만 할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한 달 할아버지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고 말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가끔 눈을 뜨고 미정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미정은 거의 할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용실은 임시 휴업을 걸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걱정했지만 미정은 단호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안 돼요. 나중에는 후회만 남을 거예요. 밤낮으로 할아버지를 간병했습니다. 몸을 닦아드리고 자세를 바꿔드리고 말없이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끔 미정의 손을 꾹 쥐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소통이었습니다. 그분이 뭐라 하려던 말이 뭘까? 미정은 밤마다 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7살 이전의 기억, 말 못한 것, 서랍 안쪽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어느 날 오후 할아버지가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은 놀랍게도 또렷했습니다. 미정아네 할아버지. 미정은 급히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물물 좀. 미정이 물을 먹이자 할아버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쪽 봉투 서랍이요? 꼭 내가 열어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혼자서 열어봐야 해.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말고.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거기 뭐가 있는데요? 진실이 있다. 할아버지의 손이 힘없이 내려왔습니다. 미안하다, 미정아. 너무 늦어서. 할아버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고 숨소리만 약하게 들렸습니다. 미정은 서랍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나무 서랍장,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하지만 그녀는 할아버지가 깨어 계실 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함부로 뒤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호흡이 거칠어졌고 의식도 흐려졌습니다. 미정은 응급실에 전화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할아버지 가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각오하세요.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미정은 할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워진 손, 약해진 맥박. 이제 정말 끝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제발. 하지만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산소 마스크 너머로 힘겹게 숨을 쉴 뿐이었습니다. 새벽 4시 할아버지가 잠시 눈을 떴습니다. 미정을 보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미정아네. 할아버지. 제가 여기 있어요. 고맙다. 내가 있어서 행복했어. 저도 행복했어요. 할아버지. 서랍 꼭 봐야 해. 그것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더니 이윽고 멈췄습니다. 심전도 기계에서 길고 낮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미정은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손은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진구 할아버지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85의 나이로 조용히 미정의 손을 잡고 장례식은 소박했습니다. 동네 사람 몇 명과 미정, 그리고 뒤늦게 나타난 조카가 전부였습니다. 조카는 형식적으로 절을 하고는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삼촌 재산 정리는 제가 할게요. 유언장이 있을 거예요.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산 따위는 관심 없었습니다. 다만 할아버지를 떠나보낸 슬픔뿐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미정은 할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한 집, 이제는 할아버지가 없는 집, 빈 공간이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미정은 서랍장 앞에 섰습니다. 서랍 안쪽 봉투 꼭 내가 열어라.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을 열자 오래된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낡은 시계, 안경, 몇 장의 사진. 미정은 조심스럽게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서랍 가장 안쪽 천으로 쌓인 두꺼운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는 무거웠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신문 스크랩들이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 신문, 1995년 3월 15일자. 7세 여아 실종, 경찰 수색 중. 미정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부산의 한 동네에서 7살 여자아이가 실종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름은 박서연. 부모는 아이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신문, 일주일 후. 실종 여아 아직 발견 안 돼. 세 번째 신문, 한 달 후. 실종 여아 수색 중단 경찰 사건 사고 가능성. 미정은 기사를 읽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불쌍한 아이 그리고 그 부모들. 하지만 이것이 자신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 다음 문서는 손편지였습니다. 할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미정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일 것이다. 용서해다오. 내가 평생 숨긴 비밀을 이제야 말하게 되어서
1995년 3월 22일 나는 산속에서 한 아이를 발견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다. 아이는 상처투성이었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다. 온몸에는 오래된 멍과 얼마 안 된 멍들이 가득했고 옷은 찢어져 있었고 머리에는 피가 흘렀다. 나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다. 의사는 말했다. 심한 충격을 받았고 기억상실 증상이 있다고, 그리고 가정에서 오랫동안 학대를 받아온 것 같다고. 아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신문에서 실종 여아 기사를 봤다. 그 아이일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나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학대를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쳤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나는 고민했다. 아이를 원래 집으로 돌려보내야 할까? 만약 아이를 다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면? 결국 나는 결정했다. 아이를 보호시설에 익명으로 맡기기로. 김미정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나는 멀리서 아이를 지켜봤다. 미정아, 그 아이가 바로 너였다. 너는 시설에서 자랐고 17의 시설을 나왔다. 나는 계속 너를 찾아다녔다. 그리고 20년 후 마침내 너를 다시 만났다. 내가 이 동네에 미용실을 차리러 왔을 때 너는 나를 기억하지 못했다. 당연했다. 너는 7살 이후 나에 대한 기억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나는 너를 알아봤다. 그 눈빛, 그 미소, 내가 산속에서 구한 그 아이. 나는 내게 말할 수 없었다. 진실을 말하면 너를 다시 고통스럽게 할 것 같았다. 그래서 그냥 곁에 있기로 했다.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멀리서 지켜보기로. 미정아, 용서해다오. 내가 내 진짜 이름을, 내 진짜 가족을 찾아주지 못한 것을. 하지만 나는 확신한다. 내 선택이 옳았다고. 너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었다고. 너는 내게 은혜를 갚는다고 했지. 하지만 진실은 반대다. 내가 내게 빚진 것이다.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웃고 있어서 나는 행복했다. 고맙다, 미정아. 내 곁에 있어줘서. 편지를 다 읽은 미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 아이였다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실종 여아였다는 것, 할아버지가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었다는 것,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그녀가 생각했던 관계, 그녀가 알았던 진실, 모든 것이. 미정은 다시 봉투를 뒤졌습니다. 더 많은 자료가 있었습니다. 보호시설 입소 기록, 병원 진단서,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소녀. 그 옆에 서 있는 젊은 남자. 젊은 시절의 진구 할아버지였습니다. 소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미정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라는 것을. 할아버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할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계셨는지. 미정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저를 구해주셔서, 저를 지켜주셔서. 그날 밤 미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딘가에 친부모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하지만 그들을 찾아야 할까? 그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아침이 밝았을 때 미정은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선택을 믿기로. 그분이 자신을 지켜준 방식을 존중하기로. 저는 김미정이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으로 살아갈게요. 며칠 후 미정은 할아버지의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카는 유언장이 있다며 서류를 챙기러 왔지만
미정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집은 제가 사겠어요. 예, 집을요? 네. 할아버지가 살던 집이니까요. 제가 지키고 싶어요. 조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미정은 평생 모은 돈을 모두 털어 집을 샀습니다. 집을 정리하던 중 미정은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먼지 쌓인 다락방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상자, 책, 그리고 낡은 카세트 테이프. 이게 뭐지? 테이프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7년 3월. 미정이 이 동네에 온 해였습니다. 미정은 다락방 구석에서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찾아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미정이를 다시 만났다. 미정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20년 만이다. 그때 그 아이가 이렇게 성인이 되어 내 앞에 나타났다. 물론 그 아이는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당연하다. 7살의 기억, 그것도 가장 아팠던 기억을 왜 간직하고 있겠는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이가 말했다. 이 동네에서 미용실을 하고 싶다고. 나는 즉시 내 가게 자리를 내주었다. 나는 이미 은퇴한 몸, 그 자리가 필요 없었다. 하지만 미정이에게는 필요했다. 미정아, 혹시 내가 훗날 이 테이프를 듣게 된다면 알아다오. 나는 내게 빚진 것이 없다. 오히려 내가 내게 빚졌다. 내가 너를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 내 진짜 이름을 찾아주지 못한 것.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는 살아있고 너는 웃고 있으니까. 테이프에서 할아버지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미정이와 차를 마셨다. 그 아이는 내게 고맙다고 했다. 자리를 내준 것에 대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미정아, 내가 혹시 기억 못하더라도 나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내가 매일 내 앞에 나타나 웃어준다는 것만으로 나는 모든 것을 용서받은 기분이었다. 20년 동안 너를 찾아다녔다.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그리고 마침내 너를 찾았다. 내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자라준 것을 확인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나는 내 곁에서 조용히 살아갈 것이다. 내가 날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고 내가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다. 그저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테이프에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미정아, 고맙다. 살아줘서, 웃어줘서, 내 곁에 있어줘서. 나는 내 할아버지가 아니다. 혈육도 아니다. 하지만 너를 사랑한다. 딸처럼, 손녀처럼, 그 이상으로. 부디 행복해라. 그것이 이 늙은이의 마지막 소원이다. 테이프가 끝났습니다. 미정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아버지. 20년 할아버지는 20년 동안 자신을 찾아다녔다는 것.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찾았을 때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곁을 지켜주셨다는 것.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하지만 이미 대답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미정은 테이프 플레이어를 껴안고 흐느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슬픔, 감사함, 그리움, 후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제가 진작 알았더라면 더 잘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떠났고 이제 미정에게 남은 것은 기억뿐이었습니다. 미정은 오랜 시간 다락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미정은 창밖의 별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건 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할아버지의 방에서 잤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불을 덮고 할아버지의 베개를 베고 마치 할아버지가 아직 곁에 계신 것처럼, 그리고 처음으로 오랜만에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3개월 후 봄이 찾아왔습니다. 버즘나무에 새순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예전처럼 미용실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저녁에는 할아버지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제 그 집은 미정의 집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미정은 마당의 버즘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차 2잔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 하나는 할아버지의 것. 할아버지, 오늘도 왔습니다. 미정은 빈 자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은 박 여사가 오셨어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동네에서 제일 좋은 분이셨다고. 맞아요. 정말 그러셨죠. 미정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 어제 결심했어요. 제 진짜 가족은 찾지 않기로요. 이제 와서 저를 다치게 했던 부모를 찾는다는 것도 웃기고요. 저는 김미정으로 살아갈 거예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버즘나무 잎이 살랑거렸습니다. 그리고 저 결정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미정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보육원에 후원하기로 했어요. 매달 조금씩이지만 제가 자랐던 그곳에, 저처럼 가족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요. 할아버지라면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서요. 미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 혼자 결정한 건데 할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시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알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거라는 것을. 할아버지,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저를 살려주셔서, 지켜주셔서. 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야기해 드릴 차례죠. 미정은 차 한 모금을 더 마시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미용실에 새 손님이 오셨어요. 젊은 여자분인데 임신 8개월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기 이름을 뭐라 지을지 고민 중이라는데. 미정의 목소리가 저녁 공기에 스며들었습니다. 버즘나무는 조용히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벤치 위에는 여전히 2잔의 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반쯤 비었고 하나는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2잔의 차는 이제 약속이었습니다. 미정과 진구 할아버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진심을 우리는 너무 늦게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그 진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억 속에, 마음 속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속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미정의 할아버지 같은 분이 계신가요? 혹은 여러분이 누군가의 할아버지가 되어주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따뜻한 기억, 전하지 못한 감사의 마음, 혹은 이 이야기를 읽고 느낀 감정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너무 늦기 전에 그 마음을 전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오늘도 버즘나무 아래의 차 한 잔처럼 따뜻하기를 바랍니다.